하고 고입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해 성적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학기에 10월 달쯤에 해야 될 일인데요. 경기도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12월에 원서를 내지만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11월에 원서를 내기 때문에 중간에 2학기에 중간에 성적 처리를 한번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고입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성적 처리인데요. 학교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내신 성적을 산출할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적 매뉴얼 175페이지부터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특성화고 고입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학기말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성적 산출 기준명을 등록합니다. 성적 산출 기준명은 알아보기 편하게 특성화고 내신 고입 내신 성적이라고 이제 써도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생활기록부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성적 구분은 학기말로 하고 저장을 합니다. 네, 고입 내신 성적. 그래서 학기말로 해서 등록을 합니다. 성적 구분이 학기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학기에 한 번만 등록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학기말이라고 등록된 것은 나중에 성적 처리가 되고 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인물 뒤에 보시면요. 17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중간에 처리되는 성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2학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2학기 말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전체의 합으로서 우리가 100%로 성적을 내지만 얘는 중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평가 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에 따라서 2학기 1차 지필평가로서 100%로 특성화고 내신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는데요. 먼저 제가 보여드리면 먼저 이제 학기말이라고 하는 성적 구분에 따른 성적 기준명은 이제 만들어졌고요. 성적 산출 대상에 가서 3학년 고입 내신 성적을 어떤 과목은 어떤 것을 가지고 100%를 만들 것이냐. 근데 여기 예시에서 우리가 2학기 1차 지필평가만으로 학기말을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1차 지필평가로만 ABCD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지필평가를 체크하고 저장을 합니다. 이걸로만 100%로 처리하는 거예요. 100%. 여기 반영 비율이 100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지필평가가 원래는 학기말 기준으로는 25%만 들어가지만 지금 얘는 특성화고 내신에서는 얘가 지필평가로만 100%로 처리해서 ABCD 2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반영 비율이 100%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지필평가로만 이루어지는데 1차 지필평가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준고사 등록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고사라는 것은 1차 지필평가에 결실을 했을 때 다른 영역의 지필평가를 가지고 와서 결실 인정상 산출을 한다 그런 기준고사를 등록하는 건데 1차 지필평가로만 100%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고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등록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학기말 처리이기 때문에 3학년 고입 내신 성적 하시고 기본 성취율 설정을 하셔야 돼요. A, B, C, D, E. 그리고 성적 산출 학생 관리. 어떤 학생들에게 성적을 산출할 것이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 대상자 가져오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나이스의 학적이 존재하는 아이들은 거의 다 포함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학적을 갖고 있지만 위탁교에서 성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할 필요가 없다거나 이런 아이들은 포함 안 함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우리 학교에 지금 현재 몸은 없지만 학생이 전학 가서 몸은 없지만 1차 지필평가를 보고 갔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특성화고 내신을 내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포함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를 할 애들은 포함,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 할 필요가 없는 아이들은 포함 안 함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의 과정은 일반 학기말 처리하듯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성적 산출 대상이 1차 지필평가를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1차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모든 영역의 합산으로 학기말 처리를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처리된 거는 삭제를 해야겠죠? 여기서 처리된 거 삭제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등록을 누르면 뭐였냐면 1차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만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학기말 기준으로 보면 1차와 2차와 수행평가로 이루어져야지만 100%가 되는데 이 중간에 처리하는 특성화고 내신을 위해서 이 학교에서는 1차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두 영역인데 두 영역을 다 했다는 거죠. 두 영역을 했을 때 지필평가 하나와 두 영역으로 수행평가 두 영역으로만 고임 내신 산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학도 1차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두 개 영역, 기술과정도 1차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두 개 영역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수행평가는 다 마감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시험이 원래는 1차와 2차 수행평가까지 합쳐야지만 학기말에서 100인데 2차를 안 넣다 보니까 2차만큼 반영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1차 지필평가의 반영 비율을 여기서 50으로 2배로 늘려주셔야 돼요. 2배로. 과학도 1차 지필평가가 2차 지필평가의 비율만큼 늘어나야 되고요. 기술과정도 역시 반영 비율이 50%로 늘어나야지만 여기에 100이 되죠. 예, 우리가 성적 산출 대상 관리는 어떤 과목에서 무엇으로서 100점을 만들 것이냐 그거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꼭 이것들의 합이 다 100이 되어야 합니다. 100. 그래서 원래는 1차와 2차와 수행으로 학기말 처리를 하는데 중간에 고임 내신을 위해서 1차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만으로 그 특성화고 내신을 낼 때에는 지필평가를 2배로 뻥튀기를 해서 반영 비율을 100으로 합산이 100이 되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것, 이게 꼭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는 뭐냐면 이 1차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일부 영역으로 합산한 경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10월달까지 모든 수행평가를 마치기가 어려워요. 모든 수행평가를 다 마치기가 어려우니까 원래 우리는 수행평가가 2개지만 10월까지는 지필평가 하나와 수행평가 하나로만 처리하겠다. 이렇게 학교에서 정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필평가가 2번, 수행평가가 2개 영역이지만 실질적으로 특성화고 내신을 위해서는 지필평가 하나와 수행평가 하나로만 하겠다. 이렇게 학교에서 결정하시는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회, 등록. 그러면 지필평가 하나와 수행평가 하나, 지필평가 하나와 수행평가 하나, 지필평가 하나와 수행평가 하나. 즉 수행평가 중에 어떤 게 들어갈지는 이미 협의가 되셨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은 다 마감되었다, 즉 입력한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10월달까지 할 수 있는 수행평가 영역이 뭐 하나 정도라면 이 실험탐구 같은 경우 다 맞추지 못했으니까 마감이 안 된 상태일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된 평가 계획에 의해서 이걸 넣겠다라고 하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선택해 주셔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적산출 대상관리는 이 두 개의 합이 100이 돼야 돼요. 100. 그러면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25%, 2차 때 25%니까 합산하면 50%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수행평가가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30점에 30%가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100%를 만들어야 되니까 50%로 저장이 돼야 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1차 지필평가가 25%지만 2차 지필평가까지 합쳐서 그 비율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논술이 학기 말 기준으로 20점이 들어가지만 지금은 임시로 산출한 특성화고 내신을 위해서 얘가 50% 반영하는 걸로 저장이 돼야 됩니다. 기술과정도 1차가 50%, 신재생 에너지 논술이 50%. 이렇게 해서 각 과목마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합이 다 모두 다 100이 되어야 됩니다. 100, 100, 100. 요게 핵심입니다. 100이 된 다음부터는 성취율 관리,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 쭉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시입니다. 네 번째. 수행평가 100%로 실시하는 교과의 일부 영역만으로서 학기말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행평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몇 개만 수행평가를 집어넣어서 특성화고 내신을 산출하겠다 이런 뜻이죠. 다시 등록을 눌러볼게요. 여기서 국어라는 과목은 우리가 보통은 국영수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필평가 비율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국어는 지필평가가 들어가고 수행평가가 하나 들어가지만 기술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예시상으로는 1차 지필이 있고 2차 지필이 있지만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수행평가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월까지는 마스크 만들기만 할 수 있다. 마스크 만들기만 수업에서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마스크 만들기만으로 100%로 진행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교과에서 우리는 수행평가만 특성화고 내신에 반영할 건데 그 어떤 수행평가를 특성화고 내신을 위해서 몇 %를 반영할 것이냐를 벌써 정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 같은 경우에도 실험 탐구만 가지고 나는 특성화고 내신을 내겠다 라고 저장을 하면 합산이 100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필 50, 수행 50 이렇게 해서 100%로 학기말 처리를 하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나는 수행평가가 2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으로 이번에 그 특성화고 내신을 낼 거야. 그러면 그 하나가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술과정에서는 수행평가가 2개인데 다시 불러올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행평가가 2개인데 이 2개만을 가지고 수행평가 2개를 가지고 그 특성화고 내신을 낼 거야. 그러면 얘가 신재생 에너지 논술이 20이고 마스크 만들기 30이잖아요. 근데 이거 합쳐서 100이 돼야 되니까 나는 40, 나는 60 이렇게. 그래서 100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100을 만든 상태에서 학기말 처리를 하면 그것이 특성화고 내신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성적 처리를 성취율 관리에 가서 3학년 고임 내신 성취율 성적 설정하시고요.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 가서 3학년 국어 3학년 고임 내신 성적 국어 대상자 가져오기 네, 눌렀더니 12명 10명 대상자 가져오기 했고요. 과학도 대상자 가져오기 했더니 1반 12명 2반 10명 그 다음에 기술과정도 고입 내신 성적 가져오기 했더니 22명 1반도 12명 2반도 10명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에 가서 이거는 1학기 때와 동일해요. 제가 이제 테스트 서버라서 2학기로 안 돌리고 이제 1학기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내신 성적은 2학기에 산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학교의 기준에 맞게끔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단위 관리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상이 없으면 성적 자리로 넘어갑니다. 결시생 인정점 관리에 가서 3학년 고임 내신 성적 국어 결시생이 없대요. 그래도
저장을 합니다. 과학 인정점 관리에 가서 결실생이 없습니다. 저장. 기술과정 결실생이 없습니다. 저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과목별 성적 산출에 가서 3학년 고임 내신 성적 국어 점수 누락자 보기에서 없고 성적 산출에서 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에서 점수 누락자 보기 없고 성적 산출 준비를 해서 산출을 하고 마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과정 누락자 보기에서 없으니까 성적 산출해서 산출을 하고 마감을 합니다. 네, 그러면 2학기 특성화고 내신을 위한 성적 산출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 가서 우리가 임시로 낸 특성화고 내신이긴 하지만 얘가 마감이 되어야 되고요. 마감이 되어야 되고요. 결제가 나야 됩니다. 결제. 제가 결제를 원래는 우리가 교무부장님, 교감선생님 이렇게 얻은 라인에 의해서 결제를 내는데 이건 테스트 서버라서 제가 결제를 저한테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신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결제를 하겠죠. 결제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담임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에 자료 반영을 하면 자료 반영을 3학년에서 반영을 하면 생활기록부에 성적이 들어갑니다. 그 성적을 가지고 고입 내신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고입 내신 산출하는 그 입학 메뉴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성적을 가지고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반영까지 하면 담임선생님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선생님들 가지고 계시는 요 유임 매뉴얼 18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특성화고 고입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해 학기말 성적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2차 지필평가나 수행평가를 추가로 보고 나면 진짜 2학기 내신 성적을 산출해야 되죠. 2학기 성적, 학기말 성적을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성적에서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에 보면 학기 말이라고 되어 있는 성적 구분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이미 고입 내신 성적이라는 이 산출 기준명을 한번 썼기 때문에 학기 말을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진짜 2학기 성적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지금 처리된 고입 내신 성적을 없애고 처리하셔야 돼요. 없애고. 그럼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기 매뉴얼 180페이지 여기 나와 있죠.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 순서대로. 한마디로 성적은 위에서 아래로 처리를 하고요. 얘를 취소하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결제를 했죠. 그럼 다시 성적을 풀기 위한 기결문서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기결문서 취소. 일단 상신한 사람이 성적을 기결문서 취소를 합니다. 또 결제 라인이 자동으로 나오죠. 기결문서 취소. 예. 취소 사유는 2학기 성적 산출을 위한 기결 취소. 기결 취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결제자가 결제를 하시겠죠. 이거는 기결 취소에 대한 결제입니다. 그럼 일단 학기 말 성적은 기결 취소가 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 가서 마감해 놓은 성적을 풀어내요. 마감됨이잖아요. 요거를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마감 여부가 X로 바뀌거든요. 그때 저장을 누릅니다. 그렇게 하고 요인물에서는 결시생 인정점을 삭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 가서 성적 산출 대상 관리에서 등록되어 있는
얘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에 가서 고입 내신 성적이 이렇게 고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돼요. 예, 그 여기서 2학기 말이라고 기준명을 바꾸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제로 2차 지필평가가 끝나고 수행평가가 다 마감됐으면 성적 산출 대상에 가서 실제로 2학기 말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학기 말 처리라는 것은 1차, 2차 수행평가 다 합쳐서 하는 게 2학기 말 처리잖아요. 정상적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성화고 내신을 산출하고 그것을 삭제하고 실제 2학기 말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